요즘 아침마다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밤에 분명 잠은 잔 것 같은데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거운 날이 많아지셨나요?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몸이 금방 풀리고 금방 회복되었는데 요즘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밥을 먹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해져서 소파에라도 잠깐 기대고 싶고 어떤 날은 손끝이 유난히 차가워져서 내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잘 챙겨 먹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혈압과 혈당이 완전히 잡히지 않는 듯한 답답함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한마디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몸의 변화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들을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너무 흔해서, 너무 익숙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김치나 반찬에 들어가는 양념, 겨울에 한 잔 마시는 생강차 정도로만 생각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 혈액순환 문제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저는 이 생강을 단순한 차나 양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성인병 관리 루틴의 중심으로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년 경력의 한의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생강과 성인병, 특히 고혈압과 당뇨에 미치는 진짜 영향에 대해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효능 나열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의 원리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일 3타임 생강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 몸이 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고, 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몸의 흐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작은 도구 하나를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약을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과 함께 시너지를 내어 보다 안전하게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이고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걱정 많은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기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저는 오늘 여러분의 나레이터 25년 경력의 한의사 양문영 박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새 푹 잔 것 같은데도 머리가 맑지 않고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혈압을 재보면 어떤 날은 갑자기 숫자가 훌쩍 올라 있어 깜짝 놀라기도 하지요. 식사 후에는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더 힘들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느낌이 오래가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한마디로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변화들이 우리 몸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겉으로 티가 많이 나지 않는 병이라서 이미 일정 정도 진행이 된 뒤에야 수치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굳어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피가 점점 끈적해지고 온몸을 도는 순환이 느려지는 흐름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죠. 저는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큰 병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작은 경고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이 예전보다 쉽게 차오른다든지, 식후에 금방 졸리다든지, 오후만 되면 혈압이 조금씩 올라간다든지, 손발이 자주 차갑다든지 하는 변화들이 바로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나이 탓,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는 생각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약의 종류가 하나둘 늘어나고 병원을 찾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마음의 부담까지 같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반복되고 흐름이 조금씩 비틀어지면서 어느 순간 눈에 띄는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주연이 아니라 좋은 조연을 만날 때 진짜 역할을 합니다. 약이 혈압을 잡아주고 약이 혈당을 조절해 주는 동안 그 약이 오래 편안하게 효과를 내도록 돕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정교하게 조율해 주는 도구 중 가장 간단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전부터 검증되어 온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흔한 식재료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은 생강하면 톡 쏘는 맛, 매운 향만 떠올리지만 생강 안에는 혈관을 은근히 따뜻하게 데워 순환을 열어주고 소화와 당 대사를 도와주며 식후 혈당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생강을 제대로 된 시간대, 제대로 된 농도로 먹지 못해 이 좋은 효과를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로 한 통의 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72세 여성 김미경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김미경님은 특별히 큰 병을 진단받은 것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불편함이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혈압은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오후가 되면 금세 150을 넘기기 일쑤라고 합니다.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잠깐 걸었을 뿐인데도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이러다 넘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만 했지만 약을 먹는 날도 혈압 수치는 들쭉날쭉했고 식후 혈당도 예전처럼 내려가지 않아 마음속 답답함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사연 마지막에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약은 빼먹지 않고 먹는데도 몸이 계속 변하는 느낌입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저는 김미경님의 사연에서 3가지 중요한 신호를 읽었습니다. 첫째는 혈압의 불안정성, 둘째는 식후 혈당의 급상승과 늦은 하강, 셋째는 손끝과 발끝의 차가움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즉 순환의 속도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는 조금씩 끈적해지기 쉬워지고 췌장과 간 같은 대사 기관들이 예전만큼 빠른 속도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오르고 혈당은 먹고 나면 천천히 내려가고 몸의 끝부분까지 피가 부드럽게 돌지 못해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린 느낌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이런 방식으로 이미 지금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미경님의 하루를 먼저 시간대별로 나누어 보게 했습니다. 아침에 혈압이 얼마나 오르는지, 점심과 저녁 식사 후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언제 가장 피곤하고 언제 손발이 가장 차갑게 느껴지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하루 전체를 하나의 선으로 놓고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세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혈관의 탄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때 숫자가 과도하게 튀어 오르게 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피곤함과 졸림이 밀려옵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염증과 독소, 순환의 막힘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불안정하면 밤새 피가 끈적한 상태로 머물고 그 결과 다음 날 아침 혈압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설명드린 뒤 제가 김미경님께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생강을 평소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생강은 몸을 더 뜨겁게 만들고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 들어서 일부러 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생강을 매운 음식, 열을 올리는 음식으로만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생강은 몸을 무조건 뜨겁게 만드는 자극제가 아니라 흐름이 굳어있는 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식재료입니다. 혈관이 너무 차갑게 수축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적당한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하고 식후 혈당이 요동치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생강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췌장과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며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생강을 너무 강하게 잘못된 시간에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을 무작정 많이 드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생강은 약처럼 한 번에 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조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의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 세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한 다음 그 리듬에 맞춰 생강을 정확한 농도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김미경님 사례에서도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하루 전체 리듬의 조율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줄 도구가 필요했고, 점심에는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했으며,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미세 염증을 정리해 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세 구간의 생강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넣어드렸고, 그 결과 단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점심 식후 피곤함이 줄어들었고, 손끝의 차가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약하게, 부드럽게, 천천히가 원칙입니다. 아침은 혈관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을 진하게 끓여 마시면 속도 쓰리고 가슴도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게 썬 생강 두세 조각을 컵에 넣고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을 부어 57분 정도만 살짝 우려내서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정도 농도의 생강물은 혈관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아침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손끝과 발끝으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미경 님도 이 정도의 연한 생강물로 시작하면서 아침에 느끼던
갑작스러운 혈압의 튀어 오름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루틴은 이 생강 루틴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후 12시간 사이에 가장 피곤함을 느끼고 그때 혈당을 재보면 숫자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대의 생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한 번 끓인 뒤 23분만 식혀서 약간 뜨거운 상태일 때 아침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생강을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 마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끓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강의 좋은 성분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면 파괴되기 쉽고 대신 매운 자극 성분만 강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점심 식후에 생강물을 천천히 마시면 위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김미경님은 이 루틴을 실천하고 나서 점심을 먹은 뒤 늘 찾아오던 졸림과 무거움이 또렷하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루틴은 다음날 아침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 혈당과 저녁 순환 상태가 다음날 아침 혈압과 컨디션을 거의 좌우합니다. 저녁에 무엇을 하느냐가 다음날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저녁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 것을 피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는 생강을 아침보다 조금 더 진하게, 그러나 속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물에 생강을 넣고 1520분 정도 천천히 우려낸 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쯤 마셔주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굳어있던 순환의 흐름이 풀어지고 몸이 밤사이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김미경님은 저녁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뒤로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의 무게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던 빈도도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고혈압 약 먹는데 생강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안전합니다. 생강은 약처럼 혈압을 확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급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하게 끓여 마시는 생강차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생강을 강한 자극으로 쓰기보다는 연한 신호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본 원칙은 강하지 않게 천천히 하루 3번 리듬대로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생강이 혈당을 올리지는 않나요? 생강 자체는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도당 흡수를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게 조절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생강에 꿀이나 설탕을 듬뿍 넣어서 마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시판되는 생강차 중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은 피하시고 집에서 직접 연하게 우려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김미경님에게도 꿀은 정말 맛이 필요할 때 티스푼 반 정도만 허용했고 대부분은 생강 자체의 향으로 마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생강을 먹으면 속이 쓰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는 생강이 몸에 안 맞아서라기보다 대부분 너무 진하게 끓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은 끓이면 매운 성분이 강하게 나오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끓인 생강차를 마시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지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끓이지 않고 우려내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을 끓인 뒤 잠시 식혀서 알맞은 온도가 되었을 때 생강을 넣어 510분만 우려내면 자극적인 매운맛은 많이 줄어들고 순환을 돕는 부드러운 성분들이 위주로 우러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열이 나고 밤에 더워서 잠을 설치는 분들은 생강을 너무 진하게 드시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 조각의 양을 줄이고 우려내는 시간도 짧게 해서 아주 약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손발이 항상 차고 배가 자주 냉한 분들은 조금 더 진하게 우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농도를 한 단계씩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강 루틴을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요? 몸은 며칠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생강은 강한 자극으로 몸을 확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조금씩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몸의 리듬이 바뀌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미경 님도 45일 정도 지났을 때 아침에 느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막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혈압 수치도 이전보다 덜 요동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점심 이후 피곤함이 거의 사라졌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손끝의 차가움이 크게 줄었다며 몸이 예전보다는 훨씬 안정된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약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끊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재료도 아닙니다. 생강은 어디까지나 조연입니다. 약이 해야 할 일을 더 편안하게,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생강을 드시다가 몸이 조금 가벼워진다고 느껴지더라도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강 루틴은 그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위한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루에 3번 생강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몇 조각을 매일 같은 시간대에 내 몸에 맞는 농도로 꾸준히 반복해 주면 몸은 어느 순간 그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혈압과 당뇨라는 오래된 숙제가 예전만큼 무겁지만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혈압, 혈당, 무릎과 허리, 심장과 뇌 건강처럼 여러분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